지금 일본에 보면 지역 주도의 에너지 혁명, 또 재생가능 에너지를 말한다, 또 유럽의 에너지 자립이라든가 이런 또 자연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지역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쓰는데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서 지금 재생가능 에너지가 쓰는 한 1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신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를 자연에너지와 리사이클 에너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에너지는 우리가 말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거의 유사한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사이클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에너지 종류는 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력, 풍력, 폐기물 발전, 화력, 조력, 바이오매스,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 아주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이런 에너지 자체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지금 화력이라든가 태양 관련 이런 에너지는 연구 단계고요.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이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풍력,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설빙열 같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지금 실용화 단계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죠. 이런 신에너지라든지 실제로 지역 자립 에너지 도입이 왜 필요하냐고 보면은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억 이상을 외국에서 다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태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런 어떤 좋은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분산형이라든가 또는 수요가 공급하고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금률을 높이는 이런 자율에너지가 필요하다. 여기는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에너지에 관련해서 산업구조 비전이라든지 신성장 전략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기본 계획 같은 것이 많이 세워지고 특히 한 10년 정도에서 풍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고 나서는 지역에서 이제 탈원전, 지역 에너지 작업으로 지역 재생 자체를 이제 하자고 했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쾌적한 에너지 전략 해서 전력을 줄이자 절반 정도 그리고 자연 에너지를 현재 3배로 늘리자 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특히 이것이 이제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풍력이라든가 바이오매스 같은 것이 많고요. 특히 야마가타 현의 다치가와전 같은 데서는 전체적으로 풍력 발전이 실질적으로 100% 자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 경우에는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오히려 지역이라든가 이런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쓰지 않는 우리는 주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중심인데 여기는 소수력 발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자체별로 보니까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오이타 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키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쭉 큰데 좀 바람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소수력 개울이 있는 그런 데가 주로 지역의 자연을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이 늘어났는데 이 풍력이 지금 2011년도에 보면은 한 1800기 정도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원전 한 2~3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보면 홋카이도 쪽이 바람이 많아서 풍력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에너지를 보는 게 정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에너지 비율이 2001년도에 6%가 지금 2010년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것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제가 그 특성에 맞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목표를 세우는데 정부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구조에서 정부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자립 분산형 지금 보면 지역이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역 자립 분산형 에너지를 모집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보면 여기에 환경성에서 우리 같은 환경부죠. 여기서 재생 가능 에너지라든가 미이용 에너지를 써서 하는 것을 민간 기업 같은데 지원을 해주고요. 이 나가노 같이 우리 같으면 광역 지자체에서 자연 에너지 작업 커뮤니티 만들기 거기 공모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자연 에너지 이 사업 모델인데 실질적으로 또 전기 자동차나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것을 촉진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가보고 한 곳은 일본의 이와테 현의 구즈마키인데요. 여기는 지역에 나는 축산의 우유 그리고 와인 또 클린 에너지라고 하는 풍력이라든가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 한 인구 7천 정도 되는데 소가 인구보다 많고요. 여기는 보니까 팜플렛에 자기들 인구 플러스 소 몇 마리 있는 거 가지고 소개를 해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지역 자원을 살려서 이 마을은 한 10몇 년 전부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가축 분열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같은 것을 통해서 일본의 나름 유명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은혜를 살리자 해서 2004년도에 이 구즈마키정의 에너지 절약 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에너지 작업 100% 하자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서는 이제 2차 계획으로 2004년 계획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 골자 핵심을 보자면 구즈마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풍력, 축분이라든가 이게 농사, 특히 이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이오 가스 발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것보다 앞서서 시범 사업으로 풍력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에너지 자금률이 한 1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풍력 발전 시설이고요. 환경 보전 효과도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도 산림과 목장과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합쳐서 전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축분에서 나온 것을 가축 분유를 아주 정제해서 이렇게 맑은 이 목초액이라고 해서 기름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질 펠릿, 우리가 우드칩이라고도 하는 이쪽은 실질적으로 나무라든가 옛날 톱밥 같은 거 그걸 모아서 새롭게 이 스토브에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 또 이런 어떤 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또 태양광 소수력을 하고 있고 가로등도 태양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쇼로전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는 가면 옛날 못 쓰던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를 이제 이 목질 가스, 바이오 가스 만드는 공장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정부가 특히 산림 자원이 많은 도시, 마을에 이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지역재생 프로그램으로서 여기는 우리 같으면 그 분청, 청사에 펠릿 보일러를 도입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농업 관광, 생태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이런 것이 많이 나니까 요즘에 보면 등유 가격,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목질 편립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홋카이도 이쪽 지역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보면 원전 건립하는 쪽하고 많이 싸워본 이와이시마라고 하는 축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야마구치 현에 지금부터 제법 한 80년대부터 그 섬이 있는 앞에 원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안을 어떻게 세우면 될 것인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에너지 자급 100% 지향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1% 이와이 섬을 위한 1%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섬 밖에 출향민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1% 기금을 내놓고 또 여기 보면 아웃도어 메이커인 이 파타고니아가 일본에서 유명한데 여기서 돈도 내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본에 어떤 걸 하냐면 이 섬에 집집마다 이제 식료품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해서 가정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은 오히려 중국 주곡구 전력에서 이걸 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저는 배울 점과 배우면 안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이나 보면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고요. 기업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율적으로 하자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아주 비즈니스화하는 걸 잘하고요. 또 세계를 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잘 뿌리내리고 파트너십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정치 리더십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게 끌려다니는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하고 다르고요. 너무 원전에 의존해서 이런 신재생에너지 대안이 유럽보다 늦고 또 문제를 너무 기술적으로 일본은 기술이 좋다 보니까 기술적인데 너무 신경을 쓰고 일반 국민들이 다 소비 생활의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 배울 점 배우지 않을 점이 우리 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나름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주변 아까 이다테촌이라든가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이 30대로 방전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체르노빌에서 봤고 후쿠시마에서 봤는데 아직 한국은 설마 한국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역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정말 필요한데 오늘 완주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이 뭔가 또 그 다음에 먹을거리를 잘 지역 산업과 연결시키면서 주민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는 이 지역 에너지 산업을 한전이나 다른 데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 또는 전주 시민들이 함께 투자를 해서 만드는 시민특집발전소라든가 이런 시민투자 사업을 풍력발전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지자체가 우리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에너지 기본 정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역 에너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관 산학이 거버넌스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국내외 선진 사례를 많이 보고 오늘 같은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나라는 정말 정부가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분권을 해야 됩니다. 탈원전 선언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대형 원전 중심의 에너지 특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에너지를 다 만드는데 수도권에서는 에너지 자립도가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 고리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에너지 100을 생산하면 10개 정도밖에 못 갑니다.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위험한 에너지를 지금 송전탑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하고 지자체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앞에서 이도나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매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래 7월부터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제도화해서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한 이런 지역에서 자라는 이 지자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민관 산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지역에서 만드는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